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부모도 모든 것이 새롭고 그저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씩 자라고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욕심들이 함께 자라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무언가를 가르쳐서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죠. 아이가 영특함을 보일수록 부모의 욕심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저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안도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은 어디 가고 점점 부모도 초심을 잃어갑니다. 그렇게 과도한 자녀 학업 욕심으로 결국 학업적인 실패는 물론이고 소중한 자녀와의 관계까지 망치게 되는 수많은 사례들을 상담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학습 주치의로 활발한 연구와 상담을 하고 있는 노규식 박사의 공부는 감정이다 라는 책에서 오늘 그의 메시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는 책에서 자녀의 공부를 성장시키는 감정의 법칙을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공부 욕심을 버릴 때 아이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당장 공부를 시키는 욕심을 버리면 아이들이 신나서 밤마다 게임만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것 같아서 못 버리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솔직히 두렵긴 합니다만 아이들도 막상 부모가 갑자기 공부 간섭을 멈추면 처음에는 웬 횡재인가 싶다가도 일주일 이상 못 갈 겁니다. 어머님들이 공부 욕심을 버리면 그때부터 그 욕심을 아이들이 가져갑니다. 아이들도 공부가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보다 더 욕심을 부리고 목숨을 거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명문대를 못 갈 수 있다는 용기를 내실 수 있나요? 그 용기를 내실 때부터 자녀가 알아서 책상에 앉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서적 지지와 학습 솔루션이 병행되어야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풀기 힘든 문제와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지지해 주세요. 그런 다음 실패가 반복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학습법을 찾기 위해 무엇을 개선하고 변화시켜야 할지 아이와 함께 의논하고 방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시키기 가장 힘든 시기가 중학생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초등학교 때와 비교해 학습 난이도와 분량이 늘어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저기서 압박을 가하니 힘은 힘대로 들고 공부는 안 풀리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공부를 하려는 아이도 시키는 부모님도 감정의 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의 감정적 보살핌, 부모와의 탄탄한 관계를 구축해 놓은 작업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 따로, 학업 따로가 아니라 이 둘은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는 진로하는 공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저자의 상담 사례 중에 강남의 한 자사고에서 전교 50등 안에 들던 10명의 학생들이 갑자기 전교 석차가 50등 이상 떨어졌으니 그 원인을 찾아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강남의 자사고 정도면 모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모인 곳이니 떨어질 때는 50등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죽어라 공부해도 얼마 올라가지 못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은 공부법에 한계가 와서 마땅히 떨어질 때 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인에 맞는 결과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치동 로드맵을 따라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늦게까지 공부를 꾸준히 해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즉, 양으로 공부를 해온 것이죠. 양으로 하는 공부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이 절대적으로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고등학교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5, 6학년 때부터는 진로하는 공부 습관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공부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저자를 찾아오는 중고등학생들 100명 중 70명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초등 5, 6학년 때부터는 공부 계획을 짜는 습관은 물론 시간 관리, 노트 필기, 내용 요약하기 등을 연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교나 학원에서보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연습과 훈육을 통해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면서 말이죠. 네 번째, 공부에도 좌절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공부에 대한 좌절 없이 무난하게 대학에 가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과연 좌절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분초마다 달라지는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아이는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의대 못 가면 고시라도 시켜야 해요. 라며 아이 미래를 핀으로 고정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부모의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아이가 공부는 그럭저럭 해내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에는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루라도 일찍 좌절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성장한 아이들은 등수가 떨어질 당시엔 아팠을지 몰라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쓴 약을 미리 처방받은 셈입니다. 공부는 꽤 하는 아이, 하지만 그 외에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한 채 성장하는 아이. 그 아이는 스스로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원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시나요? 다섯 번째, 공부는 감정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수많은 이유 중에 1순위가 부모와의 불편해진 관계로 인한 자신감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초등학생 아이들은 성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놀고 싶고 부모님께 사랑과 인정받는 이슈가 훨씬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신감 상실은 단순히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랑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공포와 불안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신감은 부모님의 관심, 사랑, 이해가 반드시 따라붙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거두지 않아야 공부에 대한 좌절감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교수인 캐서린 후거 댐시 박사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참여하는 역할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여겨볼 것이 감독관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서 감독관이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 숙제가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는 좁은 의미의 감독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머니들을 보면 아이가 가져온 알림장을 확인하고 과제만 던져준 뒤 집안일을 합니다. 그렇게 집안일을 다 마치고 나면 아이가 알림장대로 숙제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야단을 치곤 하죠. 이것이 비단 아이만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는 과제를 하는 동안 자기 곁에 머물러주는 감독관이 필요한데 엄마가 소극적인 감독관, 즉 시키기만 하는 감독관 역할에 그쳤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엄마 혼자서 하는 게 버거우면 머무는 감독관 역할을 해줄 사람 혹은 집안일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과감하게 집안일을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아이 공부에서 나중에라는 말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아이가 숙제하는 동안이라도 옆에 머물러 주세요. 학습주치 노규식 박사의 공부는 감정이다 라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와 방법들을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부모와의 좋은 관계가 아이의 좋은 성적을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아이가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